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직선으로 곧게 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왼쪽으로 나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자기식으로 굴절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확대해서 맞장구 치며 듣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그 길과 방식이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와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 봅니다. 한편 그 길과 방식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행복과 성공은 이미 그 생각의 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의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지대에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의 길을 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텔마 톰슨이라는 부인은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훈련에 나가면 통나무 집에 달랑 혼자 남아 있었죠. 그곳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에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음식에 섞이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멕시코인, 인디언뿐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은 상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다고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이 달랑 2줄만 적혀 있었죠.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이 편지에 톰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2줄의 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녀는 곧 그곳의 낯선 이웃들과 친구가 됨은 물론 대자연을 깊이 관찰, 연구한 끝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불행의 포로에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흙탕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낼 줄 아는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한 하인즈 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미키 마우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에 미키 마우스를 문신했죠. 그가 문신을 새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혼혈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따돌림과 손가락질, 그리고 가난의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마다 미키 마우스를 보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미키 마우스는 자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였죠. 미키 마우스를 보며 하인즈 워드는 웃음을 체질화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중 상대방에 의해 몸이 다치고 코피가 나도 웃고 공을 놓쳐도 웃고 터치다운을 해도 웃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웃음이 오늘의 하인즈 워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인즈 워드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불황자처럼 떠돌다가 마구간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화를 내면서 일을 하다가 차츰 말들과 정이 들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 10년에 걸쳐 진행된 혁명도 끝이 났습니다. 화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가 7년 동안 붓을 놓았는데도 그림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의 모습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비록 화가는 문화혁명 동안에 말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말들과 가깝게 지내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때문에 말들의 생리를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말을 그렸던 것이 이제는 몸소 체험한 후 말을 그리니 더욱 뛰어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휘망봉에는 이런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물결이 흉흉한 바다였죠. 그러나 15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에 도전하여 당당히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후 그곳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을 지나고 나니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잔잔한 인도양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폭풍의 기슭이 두려움의 벽을 넘고 보니 희망봉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그대로 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몸담은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신시장의 개척지로서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 세일즈맨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프리카인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죠. 한동안 그곳을 답사한 두 사람은 후에 본사로 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한 사람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보는 눈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의 상황이 가능성 0%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그 상황이 가능성 100%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요?